저는 윤선영입니다. 올해 54살이죠. 동네 사람들은 저를 성공한 사장님이라고 불러요. 20년째 한식당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매일 새벽 5시면 일어나서 장을 보고 밤늦게까지 손님들을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성공한 걸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그겁니다. 남편 정민수는 3년 전 은퇴하고 나서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아침부터 소주를 입에 달고 살죠. 예전엔 그래도 집안일이라도 도와주었는데 요즘엔 소파에 누워서 텔레비전만 봅니다. 여보, 오늘 장사는 어땠어? 민수가 물어봐도 대답할 기운이 없어요. 20해 동안 같은 질문, 같은 대답만 반복하고 있거든요. 우리 사이엔 언제부터인가 깊은 침묵이 자리 잡았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도 마음은 점점 멀어져만 가는 것 같아요. 딸 은정이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요.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전화했는데 요즘엔 한 달에 한 번도 연락이 안 올 때가 많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명절에도 내려오지 않았죠. 30이 넘은 딸이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사는 게 걱정되지만 뭐라고 말할 용기도 없어요. 엄마는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내 일에만 집중해. 항상 그런 말만 했거든요. 하지만 정말 괜찮은 건 아니었습니다. 밤마다 잠들기 전에 생각해봐요. 이 집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안에서는 조금씩 무너져가고 있는 것 같다고요. 식당 일은 그나마 제게 위안이었습니다. 손님들이 맛있다고 하면서 웃어주고 단골들이 안부를 물어봐 주거든요.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다시 무거운 침묵이 기다리고 있어요. 민수는 소주에 취해 코를 골고 저는 혼자서 설거지를 하며 하루를 정리합니다. 이 집은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겠어. 이웃집 박 아주머니가 하신 말씀이 자꾸 귀에 맴돌아요. 그 말을 들었을 때는 화가 났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틀린 말도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가족은 각자 다른 곳을 바라보며 살고 있으니까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20년 동안 쌓아온 것들이 있거든요. 식당도 이 집도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도 말입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지만 그 속에서라도 작은 기쁨을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국물을 우리고 반찬을 준비하고 손님들을 맞이하는 일상. 때로는 지겹기도 했지만 그것이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변화라고는 계절이 바뀌는 것 정도였죠. 봄이 되면 냉이를 캐고 여름이면 열무김치를 담그고 가을엔 김장을 하고 겨울이면 동치미를 담그는 일상의 반복이었어요. 하지만 그 평범한 일상에도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음주는 점점 심해져 갔고 은정이의 연락은 더욱 뜸해졌어요. 저 혼자 이 모든 것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부담감이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그런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식당을 준비하고 있는데 문득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언제부터인가 깊게 패인 주름살, 지친 눈빛, 그리고 굽은 어깨.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게 내 인생인가?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 삶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흘러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변화라는 것은 저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라고 여겼죠. 하지만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평온해 보이는 일상 속에도 언제든 파도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김치찌개 한 그릇, 된장찌개 한 그릇 늘 시키는 메뉴들이었죠. 저는 자동으로 몸이 움직일 정도로 익숙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후 3시쯤 손님이 뜸해지는 시간에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낯선 남자 손님이었는데 왠지 어디서 본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키가 크고 머리는 반백이었지만 단정했어요. 옷차림도 도시 사람 같았죠.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한 명입니다.
목소리를 듣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뛰었어요. 분명히 어디선가 들어본 목소리였거든요. 하지만 기억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냥 자리로 안내해 드렸습니다. 뭘 드릴까요? 된장찌개 주세요. 그리고 사장님이 직접 끓여주신 것 같은데 예전 맛 그대로인 것 같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예전 맛이라니 이 사람이 제가 끓인 된장찌개를 먹어본 적이 있다는 건가요? 하지만 얼굴은 여전히 낯설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면서 계속 그 손님을 힐끔힐끔 쳐다봤어요. 뭔가 아련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마치 오래된 서랍을 열었을 때 나는 냄새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찌개를 가져다 드리면서 다시 한번 자세히 봤어요. 그제서야 희미하게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30년 전, 아니 그보다도 더 오래전의 일이었죠. 혹시 장도연 씨? 그가 숟가락을 들다가 멈추고 저를 올려다봤어요. 그리고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선영아, 이제 알아보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장도연, 제 첫사랑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25살 때 만나서 3년 동안 사귀었던 그 사람이에요. 결혼을 약속했다가 그의 서울 발령으로 헤어졌던 그 사람 말입니다. 정말 도연 씨인가요? 그럼 나 맞아. 많이 늙었지? 그는 여전히 그때의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주름은 늘었지만 눈가에 웃음이 생길 때의 모습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언제 고향에 내려오셨어요? 한 달 전에 내려왔어. 서울에서 건설회사 하다가 은퇴하고 이제 여유롭게 살려고. 그래요. 가족들도 같이. 아내는 작년에 먼저 갔어. 아이들은 다 서울에 있고. 아내가 돌아가셨다는 말에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한편으로는 죄스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혼자라는 사실에 묘한 설렘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결혼은 언제 했고? 저도. 오래됐죠. 딸 하나 있어요. 그래? 행복하게 살고 있고? 그 질문에 대답하기가 어려웠어요. 행복하다고 말하기엔 너무 많은 것들이 부족했고 불행하다고 하기엔 또 그렇지도 않았거든요. 그럭저럭 살고 있어요. 그럭저럭이라. 그게 인생이긴 하지. 도연은 된장찌개를 한술 떠서 입에 넣었어요. 그리고는 눈을 감고 천천히 맛을 음미했습니다. 여전히 맛있네. 예전에 내가 해주던 그 맛 그대로야. 기억하고 계셨어요? 어떻게 잊어? 내가 처음 해준 된장찌개 맛을 말이야. 그때 너 서툴러서 가니 짠 적도 있었잖아.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그때 일이 생생히 떠올랐거든요. 처음 요리를 해서 가져다 준 날, 도연이 짜다면서도 다 먹어준 그날 말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가 참 좋았던 것 같아. 도연의 말에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어요. 그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강가에서 손을 잡고 걸었던 날, 영화관에서 같이 본 영화, 그리고 이별하던 그날까지 모든 것이 선명하게 기억났어요. 앞으로 자주 올 거예요. 그래야지. 이렇게 맛있는 집을 놔둘 수 없잖아. 그날 이후로 도연은 정말 자주 식당을 찾아왔어요. 처음엔 이틀에 한 번, 나중엔 거의 매일이었습니다. 항상 된장찌개만 시켰고 식사를 마친 후엔 잠시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요. 다른 손님들도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요즘 새로 오시는 손님이 있더라. 서울 사람 같던데? 아, 그냥 고향 분이세요. 단골정 아저씨의 질문에 대답하면서도 얼굴이 빨개졌어요. 왜 이렇게 부끄러운 걸까요? 그냥 옛날 친구인데 말입니다. 하지만 저 자신도 변화를 느끼고 있었어요.
도연이 올 시간이 되면 괜히 거울을 보게 되고 화장을 다시 고치게 되고 앞치마도 깨끗한 걸로 갈아입게 되었거든요. 20해 만에 처음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도연이 찾아온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그날은 비가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지나고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후 도연이 마지막으로 들어왔어요. 오늘은 늦으시네요. 회사 정리할 일이 있어서 서울 다녀왔어. 피곤하긴 한데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해져서. 그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저희 식당이 그에게 편안한 곳이라니 왠지 자랑스럽기도 했습니다. 된장찌개 끓여드릴까요? 고마워. 근데 선영아, 우리 옛날 이야기 좀 하면 안 될까? 갑자기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옛날 이야기라니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요? 된장찌개를 끓이면서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도연은 창밖으로 비를 내리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조금 처져 보였고 왠지 외로워 보였어요. 여기요, 맛있게 드세요. 고마워. 앉아서 같이 이야기하자. 저는 도연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 건 30년 만이었어요. 가슴이 떨렸습니다. 내가 만든 된장찌개 맛. 아직도 잊을 수가 없더라. 그런가요? 그냥 똑같이 끓이는 건데요. 아니야, 분명히 다른 맛이 있어. 마음이 들어간 맛이랄까. 서울에서 수많은 식당을 다녀봤지만 내가 해주는 된장찌개만큼 맛있는 건 없었어. 그의 진심 어린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언제부터인가 누구도 제 요리에 대해 이렇게 진심으로 말해주지 않았거든요. 민수는 맛있다는 말조차 잘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도연 씨도 참 말을 잘하시네요.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진심이야. 선영아, 솔직히 말할게. 내가 여기 오는 이유가 된장찌개 때문만은 아니야. 심장이 쿵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르겠어요. 그럼 왜? 널 보고 싶어서야. 30년 전에 헤어질 때부터 계속 그리워했어. 아내와 살면서도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가끔씩 내 생각이 났어. 가슴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을 쉬기가 어려웠어요. 이런 말을 들을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도연 씨. 나도 알아. 우리 둘 다 나이가 많아졌고 각자의 인생이 있다는 걸. 하지만 이렇게 다시 만난 게 운명이 아닐까?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정말 외로웠어. 그런데 널 다시 만나니까 마음이 살아나는 것 같아.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의 마음도 제 마음도 너무 잘 알겠었거든요. 저도 오랫동안 외로웠어요. 민수와 함께 살면서도 딸이 있으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 외로움은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외로웠어요. 그렇지? 나도 내 눈을 보면 알 수 있어. 많이 힘들었지? 도연이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얼마나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인지 몰라요. 민수는 언제부터인가 저와 손을 잡는 일조차 없었거든요. 도연 씨, 이러면 안 돼요. 왜? 우리가 뭘 잘못한 거야? 그냥 옛날 친구끼리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뿐인데. 맞는 말이었어요. 우리는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옛날 이야기를 나누고 손을 잡았을 뿐이에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끔 만나서 이야기만 하자. 나도 외롭고 넌 외로우니까. 서로 위로가 되어주는 것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그냥 이야기만요? 그래, 이야기만. 옛날 생각도 나누고 요즘 어떻게 사는지도 이야기하고. 그 정도는 나쁘지 않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이야기만 나누는 거라면 그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닐까 하고요.
그런데 선영아, 남편분은 어떤 분이야?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 갑자기 현실이 떠올랐어요.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민수 생각이 났습니다. 아마 소파에 누워서 술을 마시고 있겠죠. 행복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많이 힘들어? 힘들다기보다는 그냥 심심해요. 매일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거든요. 대화도 별로 없고요. 그럼 더욱 외로웠겠네. 도연의 이해하는 말투에 마음이 더욱 약해졌어요. 민수는 저의 외로움을 이해해주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며 잔소리만 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는 길에 계속 도연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옛날 생각, 지금의 외로움, 그리고 다시 찾아온 설렘. 모든 게 혼란스러웠어요. 집에 들어가니 민수는 역시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고 소주병이 탁자 위에 놓여 있었어요. 예전에는 이런 모습을 보면 화가 났는데 그날은 그냥 허탈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도연과의 만남이 제게 새로운 활력을 주고 있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들이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거든요. 도연과 만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부터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 자신도 모르게 평소보다 화장을 꼼꼼히 하게 되고 옷차림에도 신경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표정이 밝아졌어요. 사장님, 요즘 뭔가 달라 보이는데요. 좋은 일 있으세요? 단골 손님인 이 아주머니의 말에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렇게 티가 났나 봅니다. 아니에요. 그냥 날씨가 좋아져서 그런가 봐요. 하지만 정작 집에서는 다른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민수가 제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한 거예요. 여보, 요즘 왜 그렇게 늦게 들어와? 늦게 들어간다고요? 평소와 똑같은데요. 아니야, 분명히 늦어졌어. 예전엔 8시면 집에 왔는데 요즘은 9시가 넘어서 들어오잖아. 민수의 말이 맞았어요. 도연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시간 가는 줄을 몰랐거든요. 하지만 인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손님이 늘어서 그래요. 요즘 장사가 잘 되거든요. 손님이 그렇게 많아? 그럼 돈도 많이 벌겠네. 민수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의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뭔가 수상하다는 듯한 시선이었어요. 며칠 후 도연이 또 식당에 왔어요. 그날은 평소보다 일찍 왔는데 다른 손님들이 있어서 제대로 이야기를 나눌 수 없었습니다. 선영 씨, 오늘 시간 될 때 잠깐 나와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밖에서요? 네, 식당에서는 다른 분들 눈치도 보이고 해서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밖에서 만나는 건 좀 다른 의미인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8시쯤 뒷골목에서 만날까요? 그날 저녁 약속 시간에 맞춰 나갔어요. 도연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아래 서 있는 모습이 왠지 젊어 보였어요. 추우지 않아? 괜찮아요.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셨어요? 사실은 선영 씨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저 때문에요. 계속 이렇게 만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서요. 내 마음은 점점 커져가는데 선영 씨한테는 미안하기도 하고. 도연의 솔직한 말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저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저도 마음이 복잡해요. 그렇다면 우리 관계를 정리하는 게 맞을까?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가슴은 아팠어요. 도연을 다시 잃는다는 생각에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널 포기할 수 없어, 선영아. 도연이 갑자기 제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안아주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따뜻함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어요. 도연 씨,
미안해, 참을 수가 없었어. 그 순간 누군가 기침 소리를 냈어요. 깜짝 놀라서 뒤돌아보니 식당 직원인 순이가 서 있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사장님, 죄송해요. 그냥 지나가다가. 순이는 당황한 채로 급히 사라졌어요. 저와 도연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못했습니다. 들켜버린 거예요. 큰일 났네. 순이는 입이 무거운 애니까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제 말과 달리 불안했어요. 작은 동네에서 이런 일이 소문나면 어떻게 될지 뻔했거든요. 다음 날 식당에 나가니 순이가 어색하게 굴었어요.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평소보다 말도 적었습니다. 순이야, 어제 일은? 사장님, 저는 아무것도 못 봤어요. 걱정 마세요. 순이의 말에 안도했지만 완전히 마음이 놓이지는 않았어요. 그 애가 아무리 입이 무겁다고 해도 충격적인 장면을 본 것은 사실이니까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니 민수가 심상치 않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평소에는 이 시간이면 술에 취해서 잠들어 있는데 멀쩡하게 깨어 있었습니다. 여보 왔어? 네, 오늘 일찍 들어왔네요. 앉아봐, 할 말이 있어. 순간 가슴이 쿵했어요. 혹시 뭔가 알게 된 건 아닐까 하고요. 무슨 일이에요? 요즘 내가 이상해.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어. 뭐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표정도 밝아지고 화장도 진하게 하고 옷차림도 신경 쓰고. 그리고 집에 오는 시간도 늦어지고. 민수의 말 하나하나가 전곡을 찔렀어요. 정말로 제가 변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사가 잘 되니까 기분이 좋은 거지 뭐가 이상해요. 정말 장사 때문이야. 다른 이유는 없고? 다른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혹시 다른 남자라도 생긴 거 아니야? 그 말을 들은 순간 얼굴이 빨개졌어요. 민수의 직감이 너무 정확해서 당황스러웠습니다. 당신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남자라니. 그럼 왜 이렇게 변한 거야? 20년 동안 살면서 이런 적은 처음이야. 민수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평소 무관심했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나오니 더욱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냥 나이가 들면서 달라진 거예요.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하고 싶기도 하고요. 새로운 거? 뭘? 모르겠어요. 그냥 지금까지와는 다른 인생을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말에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뭔가 위기감을 느낀 것 같았습니다. 선영아, 우리가 20년을 함께 살았잖아. 그동안 힘든 일도 많이 겪었고 좋은 일도 있었고. 이제 와서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야? 힘든 일만 있었지 좋은 일이 뭐가 있었어요? 당신은 은퇴하고 나서 매일 술만 마시고 저와 대화도 안 하잖아요. 그건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 달라질게. 민수가 갑자기 약해진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이미 제 마음은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었거든요. 당신이 달라진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요? 이미 우리 사이는 끝난 거나 다름없어요. 그런 말 하지 마. 우리 아직 늦지 않았어. 하지만 저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고 있었어요. 도연에 대한 마음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고 민수와의 관계는 더욱 차가워져만 갔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이 났어요.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될까? 정말 모든 걸 잃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도연과 함께하는 시간만이 유일한 위안이 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었어요. 며칠 후 도연이 평소보다 진지한 표로 식당에 왔어요. 다른 손님들이 없는 시간이어서 마음 놓고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선영아, 너한테 중요한 얘기가 있어. 무슨 이야기요? 사실 내가 여기 온 이유가 단순히 너를 보고 싶어서만은 아니야. 갑자기 불안한 기분이 들었어요.
도연의 표정이 너무 심각했거든요. 그럼 뭔 이유가 또 있다는 거예요. 이 식당 말야. 여기 땅이 곧 개발 예정지가 될 거야. 개발 예정지요? 응, 시에서 이 일대를 상업지구로 개발한다는 계획이 있어. 아직 공식 발표는 안 됐지만 내년 초쯤에는 발표될 거야. 갑자기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개발이 된다면 이 식당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계속 장사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지는 않아. 하지만 보상금을 받고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어. 보상금이요? 그래, 아마 지금 시세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내가 건설업계에 오래 있어서 이런 정보를 미리 알 수 있었어. 도연의 말을 들으면서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다니 좋은 일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왜 도연이 이런 정보를 알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도연 씨는 어떻게 이런 걸 미리 아시는 거예요? 내 회사에서 이 지역 개발 사업에 참여할 예정이거든. 물론 나는 이미 은퇴했지만 아직도 업계 사람들과 연락하고 지내니까. 그렇구나. 선영아, 내가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 이 기회에 식당을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해보는 게 어때? 새로운 시작이요? 그래, 보상금 받아서 더 좋은 곳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야. 나도 도와줄 수 있고. 도연의 제안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정말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여기는 제가 20년 동안 일해온 곳이에요. 단골 손님들도 많고 추억도 많고. 그런 건 새로운 곳에서 다시 만들면 돼. 더 중요한 건 내 미래야. 제 미래요? 그래, 여기서 계속 이렇게 살 거야. 무관심한 남편하고 연락도 잘 안 하는 딸하고. 도연의 말이 제 마음의 상처를 건드렸어요. 맞는 말이었거든요. 이대로 살면 뭐가 달라질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너무 오래 생각하지는 마. 기회는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거든.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계속 도연의 말을 생각해 봤어요. 정말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일까요? 아니면 지금의 안정된 생활을 포기하고 모험을 하는 걸까요? 며칠 후 도연이 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왔어요. 선영아, 내가 알아봤는데 이 일대 보상금이 정말 많이 나올 것 같아. 아마 억 단위는 될 거야. 억 단위요? 그래, 그 정도면 새로운 곳에서 더 큰 식당도 차릴 수 있고 여유로운 생활도 할 수 있어. 하지만 남편이 동의할까요? 여기는 남편 명의거든요. 그건 내가 설득하면 돼. 이런 기회가 어디 있어? 평생 고생만 하다가 늙어서 이런 횟수를 만나다니. 도연의 말에 점점 마음이 기울어 갔어요. 정말로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도연 씨도 이 일에서 뭔가 이득을 보시는 거죠? 뭐 그런 셈이지. 내 옛 회사에서 이 땅을 매입하고 싶어 하거든. 내가 중간에서 연결해주면 수수료 정도는 받을 수 있고. 아, 그렇구나. 사실 저는 도연이 순수하게 저를 위해서만 이런 말을 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되니 조금 실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나쁜 제안은 아닌 것 같았어요. 저에게도 이익이 되는 일이니까요. 게다가 도연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레기도 했습니다. 좀 더 생각해 볼게요. 이런 큰 결정을 혼자서 내리기는 어려워요. 그래, 충분히 생각해봐. 하지만 너무 오래 끌지는 말고.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매일 고민했어요. 정말로 이 모든 걸 정리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까? 민수는 어떻게 설득하지? 은정이는 뭐라고 할까?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도연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저에게는 유일한 행복이었다는 것. 그리고 지금의 생활을 계속 이어간다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건 말입니다. 일주일 후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일어났어요. 순이가 결국 참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날 아침 식당에 나가니 평소와 달리 단골 손님들의 시선이 이상했어요. 수근수근 이야기하다가 제가 나타나면 급히 입을 다무는 모습들이었죠. 사장님 안녕하세요. 평소 정겹게 인사하던 이 아주머니도 어색하게 굴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손님들이 빠져나간 후 순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사장님, 죄송해요. 뭐가 죄송다는 거야? 제가 입을 단속하지 못했어요. 친구한테 말했는데 그 친구가 또 다른 사람한테.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결국 소문이 퍼진 거였어요. 뭐라고 말한 거야? 사장님이 어떤 남자분하고 그런 사이라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작은 동네에서 이런 소문이 나면 어떻게 될지 뻔했거든요. 순이야, 그건 오해야. 우리는 그냥 옛날 친구 사이라고. 네, 알겠어요. 하지만 이미 소문이 많이 퍼진 것 같아요. 그날 오후 정말로 소문의 위력을 실감했어요. 평소 같으면 손님들로 북적거릴 시간인데 식당이 한산했습니다. 오는 손님들도 어색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사장님, 요즘 새로운 손님이 자주 온다며? 서울 사람이라던데? 단골정 아저씨가 은근히 떠보는 말을 했어요. 그냥 고향분이에요. 아, 그래? 그런데 사람들이 뭔가 이상하다고 하던데. 더 이상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얼굴이 빨개지는 걸 감출 수도 없었고요. 저녁 때가 되어서야 도연이 나타났어요.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선영아, 큰일 났어. 알고 있어요. 소문이 나버렸어요. 내 귀에도 들렸어. 우리가 무슨 사이라고 하더라.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당분간은 만나지 말자. 소문이 가라앉을 때까지. 도연의 말에 마음이 아팠어요. 이제 막 가까워졌는데 또 헤어져야 한다니. 언제까지요? 모르겠어. 상황을 봐서. 그날 밤 집에 돌아가는 길이 너무 무거웠어요. 발걸음도 느려지고 마음도 무거웠습니다. 집에 들어서니 민수가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왔어? 네. 앉아봐. 민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어요.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김 사장이 전화했어. 김 사장은 민수의 옛 직장 동료였어요. 이 동네에 살고 있죠. 무슨 전화를요? 네, 얘기하더라. 요즘 어떤 남자하고 만나고 다닌다고. 결국 들켜버렸어요. 더 이상 숨길 수도 없었습니다. 여보, 그건. 내가 감히 나를 두고 다른 남자랑. 민수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20년 만에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건 오해예요. 우리는 그냥이 뭐야? 사람들이 다 봤다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분은 제 옛날 친구고. 옛날 친구? 옛날 남자친구 말이지. 민수가 어떻게 알았는지 정확히 맞췄어요.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다고? 그럼 왜 숨어서 만났어? 왜 늦게 들어왔어? 민수의 분노가 폭발했어요. 평소 무관심했던 사람이 이렇게 화를 내니 더욱 당황스러웠습니다. 당신도 저한테 관심 없었잖아요. 매일 술만 마시고 대화도 안 하고. 그래서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20년을 함께 산 아내가 그럴 수 있어. 저도 사람이에요. 외로웠다고요. 결국 저도 소리를 질렀어요. 그동안 참았던 모든 게 터져나온 거예요. 외로우면 나한테 말하지 왜 다른 남자한테 가. 말해서 뭐 달라졌나요?
당신은 제 말 들어준 적이 없잖아요. 그날 밤 우리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큰 소리로 싸웠어요. 서로에게 쌓인 불만들이 모두 터져 나왔죠. 결국 민수는 술에 취해 쓰러졌고 저는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부터 식당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손님들은 현저히 줄어들었고 오는 손님들도 어색하게 굴었습니다. 20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진 거예요. 사장님, 어떻게 하죠? 손님이 너무 줄었어요. 순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괜찮을 거야.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질 거야. 하지만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정말로 괜찮아질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만 가득했습니다. 소문이 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차가워졌고 식당 매출도 절반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런 어느 날 도연이 갑자기 전화를 했습니다. 선영아, 나 좀 만날 수 있어? 지금은 안 돼요. 소문 때문에. 그래서 더 만나야 해. 중요한 얘기가 있어. 결국 저는 밤늦게 몰래 나가서 도연을 만났어요. 멀리 떨어진 공원에서 만났는데 도연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선영아, 이참에 정리하자. 정리요? 여기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잖아. 소문도 났고 장사도 안 되고. 도연의 말이 맞았어요. 이 상황에서 더 버틴다고 해도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내가 말한 그 계획 기억하지? 식당을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이 오히려 기회야. 어차피 여기서는 더 이상 장사하기 어려울 거 아니야. 도연의 말을 들으면서 혼란스러웠어요. 정말로 모든 걸 포기하고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하는 걸까요? 선영아, 나와 함께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식당 땅도 팔고 새로운 인생을 살자. 새로운 인생이요? 그래, 우리 나이가 많긴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 서울에서 작은 식당을 차리고 조용히 살 수도 있고. 도연의 제안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정말로 이곳을 떠나서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남편은 어떻게 하죠? 딸은 어떻게 하고? 남편하고는 어차피 관계가 끝난 거나 다름없잖아. 딸은 나중에 이해해 줄 거야.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20년을 함께 산 세월인데 그 20년이 행복했어? 정말로? 도연의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어요. 행복했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많은 고통이 있었거든요. 생각해봐, 선영아. 여기 남아서 뭐가 달라질까? 계속 이런 시선들을 받으면서 살 거야. 남편하고는 더 이상 관계 회복도 어려울 것 같은데. 하지만 이곳은 제가 20년 동안 일해온 곳이에요. 추억도 많고. 추억보다 미래가 더 중요하지 않아? 우리한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 도연의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정말로 제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며칠만 더 생각해 볼게요. 너무 오래 생각하지 마.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아. 집에 돌아오는 길에 계속 도연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정말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야 하는 걸까? 아니면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여기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걸까? 집에 들어가니 민수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술은 마시지 않고 있었는데 표정이 지쳐 보였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산책했어요. 이 밤에 혼자 산책을? 또 그 남자 만난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정말로 혼자 나갔어요. 민수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믿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죠. 선영아,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무슨 이야기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말이야. 이렇게 계속 갈 수는 없잖아. 민수의 말에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정말로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요? You are breathing. 나는 다시 시작하고 싶어. 예전처럼 사이좋게 살고 싶다고. 지금 와서 그런 말을 하면 뭐 달라져요? 내가 변할게. 술도 끊고 너한테 더 관심 갖고. 민수의 진심 어린 말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너무 늦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 계속 고민했어요. 도연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것인가, 아니면 민수와 함께 이 모든 걸 이겨낼 것인가. 정말로 어려운 선택이었습니다. 한쪽은 설렘과 새로운 가능성이 있었지만 불확실했고, 다른 한쪽은 안정적이지만 답답한 현실이었어요. 어떤 선택을 해도 후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도연이 다시 연락을 했어요. 선영아, 결정했어? 아직.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별로 없어. 개발 계획이 곧 공식 발표될 예정이거든. 그 전에 결정해야 해. 왜 그렇게 급하게 서두르세요?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으니까. 그리고 나도 더 이상 이렇게 애매하게 지낼 수는 없어. 도연의 말에서 어떤 다급함을 느꼈어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신 거예요? 아니야, 그냥. 우리 나이에 이런 결정을 미루다 보면 기회를 놓칠 수 있잖아. 그날 밤 저는 은정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랜만에 딸의 목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늦은 시간에 전화해요? 은정아, 엄마가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데. 무슨 결정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인생의 변화에 대한 거야. 엄마, 무슨 일 있어요? 목소리가 이상한데. 아니야, 괜찮아. 그냥 문득 내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엄마, 요즘 스트레스 받는 일 있으세요? 아빠는 괜찮고요? 딸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 아이에게 어떻게 이런 일을 말할 수 있을까요? 다 괜찮아. 내가 건강하게 잘 지내는 것만으로도 엄마는 행복해. 엄마, 정말 이상한데. 무슨 일인지 말해주세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야기할게. 지금은 늦었으니까 자거라. 전화를 끊고 나서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은정이 목소리를 들으니까 현실이 더 선명하게 느껴졌거든요. 정말로 이 모든 걸 포기하고 떠날 수 있을까요? 며칠 후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도연이 마지막 통보를 해온 거예요. 선영아,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오늘 결정해줘. 왜 이렇게 급하게 서두르는 거예요? 그때 도연의 표정이 변했어요. 뭔가 숨기고 있던 걸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사실은 내가 완전히 솔직하지 못했어. 갑자기 불안한 기분이 들었어요. 뭔가 중요한 걸 숨기고 있었다는 건가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여기 온 이유 말이야. 처음부터 널 만나려고 온 게 아니야. 그럼 뭘 위해서요? 이 땅을 사기 위해서였어. 개발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거든.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도연이 저를 이용했다는 건가요? 그럼 저는 뭐였던 거예요? 아니야, 처음엔 그럴 생각이었지만 널 다시 만나고 나서는 달라졌어. 정말로 널 사랑하게 됐어. 사랑이요? 땅을 사기 위해 접근해 놓고 사랑이라고 하세요. 도연의 진실을 알고 나니 모든 게 다르게 보였어요. 그의 다정한 말들, 따뜻한 시선들이 모두 계산된 것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영아, 처음 의도는 그랬지만 지금은 진심이야. 정말로 널 사랑해. 어떻게 믿어요? 처음부터 거짓말로 시작한 관계를. 그래서 지금 솔직하게 말하는 거잖아. 내가 정말로 사랑한다면 이런 비밀도 털어놓을 수 있는 거고. 도연의 말에도 더 이상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배신감이 너무 컸거든요. 도연 씨, 저는 바보였네요. 선영아, 제가 외로워서 당신의 따뜻한 말에 넘어간 거였어요. 진짜 사랑이라고 착각했던 거고. 그때 비로소 깨달았어요. 제가 도연에게 느꼈던 감정이 사랑이 아니라 외로움이었다는 걸. 그리고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현실을 외면했던 거라는 것도요. 내 인생이 흔들린 건 외로움 때문이지 당신 때문은 아니었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여기 남아서 예전처럼 살 거야. 그게 제 인생이에요. 도망치지 않고 제대로 살아보겠어요. 도연의 얼굴에 실망의 빛이 스쳤어요. 아마 저를 설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후회할 거야, 선영아. 후회는 제가 할 거예요. 당신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날 이후로 도연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어요. 어쩌면 처음부터 진심이 아니었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집에 돌아가서 민수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저 잘못했어요. 민수는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었어요. 화를 내지도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도 잘못한 게 많아. 너를 너무 혼자 두었던 것 같아. 앞으로는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 우리 다시 해보자. 그날부터 저는 식당을 다시 정상화시키기 위해 노력했어요. 처음에는 손님들의 차가운 시선이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민수도 약속대로 술을 끊고 저를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오랜만에 대화도 많이 하고 함께 웃기도 했습니다. 몇 달 후 은정이가 오랜만에 내려왔어요. 엄마,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뭐가? 표정이 밝아졌어요. 예전보다 편안해 보이고. 딸의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정말로 저 자신이 달라진 것 같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도연에 대한 기억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에요. 가끔씩 그가 생각날 때도 있고 그때의 설렘이 그리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진짜 중요한 건 지금 여기에서 제대로 사는 것이었어요. 도망치지 않고 현실을 받아들이고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건 말입니다. 물론 완전히 행복해진 건 아니에요. 여전히 어려운 날들이 있고 외로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보다는 마음의 평안을 찾은 것 같아요. 어떤 날은 문득 궁금해져요. 만약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요. 도연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면 정말 행복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후회를 하게 되었을까요? 하지만 그런 생각은 오래 지속되지 않아요. 지금의 제 삶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가 선택한 삶이니까요. 그리고 이 선택을 통해서 더 성숙해진 것 같기도 하고요. 가끔 식당에서 일하다 보면 도연처럼 새로운 손님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조금씩 두근거리곤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감정에 휩쓸리지 않아요. 나이가 들면서 생긴 지혜일까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누구에게나 인생에는 선택의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때 어떤 선택을 하든 중요한 건 후회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처럼 흔들렸다가도 다시 제자리를 찾을 수 있으니까요. 지금도 가끔 창밖을 바라보면서 생각해요. 내 인생이 정말 이게 전부일까 하고요. 하지만 곧 고개를 돌려서 현실로 돌아옵니다. 손님들을 맞이하고 음식을 만들고 민수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죠. 그게 제 인생이에요. 평범하고 때로는 지루하지만 그래도 제가 선택한 삶입니다.